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 오늘은 행복한 만남 시간인데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소중한 얘기를 만나보는, 또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인천의 먹거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지회의 이현대 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이제 새로운 그 회장님 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새로운 임기를 여는 회장님으로 당선이 되셨다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막상 이렇게 당선이 돼 갖고 회장직을 맡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우리 예식업인들이 지금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 닫는 폐업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갖고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히 내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깨가 무거워지셨네요 지금. 네,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공공연스럽게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외식업이 특히나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건 뭐 요즘은 지금 폐업해는 업소가 너무나도 많이 해갖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 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매상이 일단 줄었을 거고, 또 인건비도 올랐을 거고, 재료비도 올랐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고 시대라 그러죠. 네. 너무나도 다 물가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세금 많이 내지 막 그러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3D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 외식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지금 종업원 구성 때문에 네네. 굉장히 어려워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게 일하시는 분들을 뭐 중국 동포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외국인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질 않나요? 그럼 외식업에서는? 고용허가제라고 E9이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그게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우리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방법론 내지 너무 준비할 서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유용행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제 어제도 어느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면은 접근성을 좀 편하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규제도 좀 완화해주고 서류도 간소화해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쉽게 근로자들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회장님한테만 얘기를 하실 텐데, 뭐 이제 보관은 있으시겠죠. 회장님으로 새롭게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보관을 다 갖고 회장님 출마를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제 욕심대로라면은 제가 실제 외식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애로사항을 많이 알아가지고 자신 있게 그것을 관이나 필요한데 이렇게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과연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잘 우리 회원들이 편하게 열심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현재 인천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희 회원이 한 2만여 회원이 됩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 이제 회원 모두가 바로 다 한 업소를 대표하는 대표님들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들의 단체가 바로 외식업 중앙회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까지 따지면 인천 지역의 그 외식업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얼추 계산이 드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네. 어깨가 더 훨씬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 외식업 분야도 업종이 다양하죠. 어떻게 분야를 나누나요? 뭐 다양하죠. 먹거리는 거의 다 외식어니까 뭐 네, 일식, 한식, 중식, 뭐 저 양식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그것이 것들이 모두 다 외식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카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외식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그 다양한 부분에 한식, 일식, 양식, 분식, 뭐 카페. 예. 요즘은 이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모두 외식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 음식을 취급하니까 외식업이죠. 네, 네. 참 그 굉장히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자, 이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요즘 뭐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업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배달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하던데 회장님은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나? 글쎄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원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안 같은 건 갖고 계시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을 조금 전에도 그 인천 시장님을 만나 뵙고 네, 왔지만은 네, 네, 시장님한테도 그 배달에 대한 그 배달비 완화 네, 네. 그것을 좀 약하게 해달라 해갖고 시장님도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현실을 알고 현실에 계시고요. 맞게끔 네, 네. 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배달 문제도 있고 우선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요즘 이제 매출 증진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있던데. 많이 어렵죠. 네.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면은 뭐 별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네. 요즘처럼 그 흐름이 장사가 영업이 잘 안 될 때 굉장히 그 제일 그 예식업 사장님들께서 네. 제일 고민이 네. 세금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문제도 그 관계기관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저희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도 어떤 그 우리 소상공인만 하지 말고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빠지고 중간 틈에 있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런 네. 분들한테도 어떤 구원책을 해달라. 정책이 맨날 소상공 위주로 되고 있지 않냐. 네, 네. 그런 이 소기업.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 하고 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소상공인보다 작은 게 아니라 네, 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국가에서 다 대상자가 되지만은 네, 네. 그 소상공인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양쪽에 수입은 소상공인보다도 많고 네, 네. 또 중소기업보다 적고 네.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아, 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제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려운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분위기가 그런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그 이현대 회장님은 인천의 상징적인 차이나타운에서 모 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천의 그 짜장면을 대표하는 공땡땡이라는 그런 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그 공화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업소는 이제는 뭐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나 책임감 이런 것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 대한민국의 브랜드지 사실은 네. 그 짜장면의 원조는 곳인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됐고 그 차이나타운이 만들게 된 과정도 사실 그 저희 업소가 그때 초기에 2004년도에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됐는데 네. 그때에 한 차이나타운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름대로 그 중국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시는데 기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 이현대 회장님은 순수한 그 한국산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 상호 때문에
혹시 뭐 중국 사람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신 적도 많이 있겠네요. 오해도 있었고 네, 또 네. 어떤 뭐 좋지 않은 얘기도 있었겠지만은 네, 네. 이제는 뭐 그만한 시기는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차이나타운은 지금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는 거죠? 궤도에는 올랐죠. 네, 네. 올라갔고 잘 관에서도 관심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의 명소가 되어 갖고 있죠. 네, 네. 그 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됐습니까? 예,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인천에도 그 상징적인 음식거리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뭐 송도에 꽃게거리도 있고 부평에 뭐 해물탕거리도 있었고 이게 거리마다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음식거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무슨 방법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뭐 특별한 뭐 계획은 있거나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 관에서 관심사를 가지고 그뭐 쉽게 말해 지금 부평의 해물탕 거리 같은 경우는 네, 네. 거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그 지금 자꾸 그렇습니까? 적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도 좀 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육성을 시키면은 좋겠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지 자꾸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예전에 외국 관광객들이 그 한국의 해물들이 맛있다고 굉장히들 많이 왔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그 특색 있는 음식거리가 관광 상품으로도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대단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어딜 가서 뭐 일단은 먹는 게 즐거워야 네. 하루가 즐거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차이나타운 지금 거리 주변에는 그 유명한 그 인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슨 관광의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상상 플랫폼이 상상 플랫폼. 예. 그곳에 혹시 우리 그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거리 같은 거를 조성하고 싶으신 그런 꿈 같은 건 없어요? 혹시나? 거기를 음식거리보다는 거기 네네. 주변에는 이미 차이나타운이 있고 네. 월미도가 있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동인천 삼치골목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굳이 그 음식거리보다 어떤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좀 체험회장. 이렇게, 예, 체험회장 뭐 네, 그런 네. 곳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 상권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특히 외국인들이 그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이나타운 같은 데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네. 자, 인천시 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뭐 음식 축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 축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 해마다 그 한 10월쯤 되면 세계 음식 박람회 음식 축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 시설 확장 뭐 네, 이런 네. 것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고 네, 네. 지금 그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시대가 변하니까 네, 네. 저희 자체도 이제 모든 것이 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 축제는 응시 박람회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더군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가을이 되면 선선한 그 가을바람 속에 야외에서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먹는 아주 그 뜻깊은 그런 행사거든요. 잘 좀 만들어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그 7월부터 뭐 오리엔탈 푸드 페스티벌 이런 그 세계적인 축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 외식업 협회도 그런 그 세계적인 축제를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은 계획을 좀 세워주시죠.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초창기에는 좀 어설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발전이 돼 있고 네, 네. 또 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음식에 대한 매뉴얼도 바뀌고 또 그 어떤 각종 그 음식의 네. 맛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럴까 이런 변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큰 변화는 줄 수 없지만은 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모든 것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더불어 인천이 뭐 짜장면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짜장면 축제도 좀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또 닭강정이 유명하잖아요, 인천요. 뭐 닭강정 축제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또 음식 축제도 해주시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기억하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활동도 많이 하시나요? 홍보 활동도 많이 했죠. 요즘은 그 홍보를 안 해갖고는 장사가 그렇게 영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각 업소마다 특색이 있는 자구책으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주에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끔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나 좀 만드셔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으면 좋죠. 네네. 그런 게 계획을 잡고는 계시죠?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된다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접근해 가지고 네네. 무엇은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아무튼 새로운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주회의 회장님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셨으니까요. 계획이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큰 단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네네. 그 큰 단체라는 건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활동도 좀 많이 하고 홍보도 그다음에, 많이 하시고. 홍보 그런 것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 직업인 이 존재감도 좀 알리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기관들이나 모든 그 정책을 다루는 분들한테도 네네. 관심사를 이끌어 가지고 어떤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들 때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네네. 아주 든든한 외식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든든한 외식업의 동반자가 돼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외식업을 오랫동안 하신 선배로서 선배가 좀 길을 잘 닦아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지회가 정말 우리 인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의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는 그런 협회로 발돋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깨가 무거운 만큼 결과물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